휴대폰을 회전하라고 나오네요. 예, 그냥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는 유튜브고요. 이쪽이 유튜브가 맞나요? 그리고 한쪽은 페이스북입니다. 동시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이 50, 허리 40, 게으르고 성격 까칠한 아줌마 윤희김입니다. 진작에 연락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게을렀었죠. 박성근님, 김태훈님, 강성군님 반갑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오셨군요. 그 다음에 유튜브 쪽에서는 지금 한 분밖에 안 들어오셨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었죠? 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평소면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예, 어서 오십시오. 우선 예, 수능 대박 미래가 보여. 예, 이 방송은 사실 수능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자가 가로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향을 라이브 방송을 위하여 다양한 인기 마스크 뭐 이런 거밖에 없네요. 회전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수능 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막 모양을 원래는 이게 뒤집는 게 코드가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밝게 이해하고 이게 아니군요. 이렇게 예, 그동안 고생해서 됐습니다. 유튜브는 바로 나옵니까 지금? 나오면은 바로 나온다고 얘기해 주시죠. 예, 페이스북은 지금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꽤 오랫동안 정시 100%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는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예상을 했었고 지금 정시 확대에 관하여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위 1%가 바꾼다고 생각하십니까? 5%가 바꾼다고 생각하십니까? 10%, 20%, 하위 90%, 하위 80%.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때그때 달라요. 굉장히 무책임하죠. 예, 안녕하세요, 김영길님 반갑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토픽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 쪽을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수시, 정시, 그다음 뭡니까? 뭐 수능, 그다음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발표를 하면서부터입니다. 예. 청와대 정시 확대는 서울 일부 주요 대학만 정시를 확대하고 나머지는 확대를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만은 전부 다 확대 쪽으로 일단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저는 여러분들이 막 우리가 정시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정시가 확대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확대를 되었느냐? 저는 특목고, 자사고, 그다음 뭐 우수, 뭐 사립 이런 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이게 정시 확대가 되고 수시 자사고 특목고가 없어지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도 안 되는 뭐 거꾸로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사람들은 이걸 입으로 내지는 못해요. 입으로 말을 못하는데 자사고와 특목고에는 굉장히 학부모들의 컴플레인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 그러면은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때 잘하면 얼추 초등학교 때 잘하면 중학교 때도 잘하고 고등학교 때도 잘하는데, 잘해서 이제 그 유명한 외고나 특목고 자사고에 갔는데 문제가 심각하더라는 거죠. 내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애들 사이에서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2%, 4등급 33%, 그 다음 또 22, 11, 그 다음 4 이렇게 해서 그 전체 9등급이 완료가 되는 건데, 1등급, 2등급까지만 봐주고 3등급부터는 들러리였다는 거죠. 일반 학교는 들러리였어도 뭐 그렇게 학부모들이 그렇게 막 기를 쓰고 컴플레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자사고라든지 외고, 특목고 학부모들은 별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컴플레인이 쌓이고 해서 어디서부터? 지방에서부터 자사고가 미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하고 비슷한 성적이었는데 일반 그 내신 잘 받아서 훨씬 잘 간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 잘해가지고 유명 사립이라든지 뭐 특목고 자사고를 갔는데 다 잘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경쟁을 해도 못하게 된다는,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조국이라든지 조국 딸이 저희 애들이랑 비슷하게 한영외고를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도 비슷한 시기에 유명 외고에 사실은 다녔습니다. 그 학교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 경험이 어느 정도는 녹아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전교 1등이 2.3등급입니다. 다 만점 맞아요. 우리 애도 거의 모의고사는 거의 1등급 가까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신이 하위권이었죠. 전교 꼴찌였습니다. 한 이런 얘기를 우리 애들이 보면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은 내신이 굉장히, 아이고 중지, 우리 애들은 그 7.5등급이었습니다. 내신이. 그런데 내신 등급이요, 내신을 안 보는 학교는 한양대밖에 없습니다. 다 내신을 봐요. 몇 퍼센트 보느냐 이 뿐이지. 근데 내신을 보는데 1등급에서 2등급은 2점 차이가 나고요. 3등급은 4점 차이. 3등급에서 뭐 4등급은 8점 차이. 그 다음부터는 16, 32 이렇게 나와가지고 도저히 내신으로서는 커버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꽤 공부를 잘하더라도 인서울이 힘듭니다. 굉장히 힘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이 뭐 얼마나 어디 가고 이제 말도 못 하고요. 우리 애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도 이제 그 반에서 5등 이내, 처음에는 꼴찌였지만은 점점 올라가서 꽤 외국인 학생하고 경쟁해서도 나왔는데 영어가 1등급이 안 나왔습니다. 외고에 다니면서 영어가 1등급이 안 나와요. 하는 애들은 그냥 감으로 알 뿐이지 한국식의 그 틀리는 것을 위한 문법, 자는 다
단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맨날 쓰는 것만 쓰니까요. 또 만약 자기가 쓰는 단어를 쓰지 뭐 아주 어려운 단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가 우리 애가 이제 졸업하고 다음에 이제 그 평준화로 바뀌었죠. 한국 시험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어도 어렵고 수학도 어렵고 전 과목이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왜 이렇게 우수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 세종대왕님 때문에 한글 때문에 워낙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쉬운 글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우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그 영어는 말하고 글자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딱딱 정확하지 않아요. 독일어는 약간 비슷한 편인데 그래도 거기에도 예외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는 한 30%가 예외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 받아쓰기 시험을 칩니다. 계속 새로운 한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언어에다 신경 쓰느라고 실제적인 학문에 그렇게 깊게 를 못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는 네이티브 ton으로 하지만이 가장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아실 분은 알겠지만은 저는 그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다음 중국, 일본, 유럽 쪽에서 과외를 해봤습니다. 그럼 내가 뭐 되게 잘하는 줄 아시겠지만은 그건 아니고요. 저는 사교육 쪽에서 과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나라별로 좀 아는데 수학은 약간 그 언어를 몰라도 가르칠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 숫자하고 그런 것만 보면 이게 대충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가지고 애한테 물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니 뭐 이렇게 물으면 대충 아니까요. 그리고 답지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서 뭐 짧은 한자 실력, 짧은 안녕하세요 정대장님, 이걸 어떻게 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hat happened? 아이고, 이게 이게 뭐 지워졌어요. 아이고, 예, 다시 연결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가 지금 중간에 안녕하세요. 좀 달라졌나요? 그 외국에서는 이제 수학은 언어를 몰라도 가르칠 수 있는 학문이고 해서 저는 그 나라에서 좀 특별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지역적인 것 같고, 뭡니까? 중국은 약간 원리 중심입니다. 한국은 한 그 중간에 정도 있고요. 한국은 애들이 잘하기 때문에 함정을 틀리기를 원하고 시간이 넉넉하면 다 풀 수 있지만 시간 내에 못 푸는 그런 약간 꼼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 편입니다. 요즘 수학의 확률과 통계, 빅데이터 이런 쪽이 좀 더 이렇게 가까운 좀 더 중요도가 높아가는 추세이고요. 이렇게 한국에는 없는 상관관계를 든지 시와 농작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판매 관계 이런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중국 수학 쪽에는 나오고 일본 쪽에서는 빈칸 채우기가 나옵니다. 우리처럼 객관식과 주관식을 섞는 거죠. 중간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 우리로 치면 문제 정도 되는 문제가 빈칸 채우기로 이렇게 퐁퐁퐁퐁 나오게 됩니다.
미국의 SAT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학교 1학년의 중하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AP라고 어드밴스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어드밴스 프로그램은 이제 대학교 과정을 미리 이제 학점을 선이수하는 거죠. 대학 수학, 뭐 대학 물리, 대학 과학 이런 것들을 이제 선이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 굉장히 자체적으로 이 자기들 마음대로 대학마다 이렇게 TO를 줍니다. 아시아에서 뭐 30명, 아프리카에서 10명, 뭐 유럽에서 남미에서 뭐 얼마, 북미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대륙별로 나라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중국 쪽 친구들을 좀 더 요즘 일본이 계속 그 TO가 줄어드는 추세고요. 미국 뭡니까 중국 쪽 TO가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정해 놓으면은 그럼 한국은 걔들하고 이제 정해 놨는 돼서 한국에서 하버드에서 하는다 그러면 한 명을 놔두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거. 외국에서는 AP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 한두 개만 들으면 되거든요. 5개 듣는 나라 없어요. 한국은 AP를 대학 과정을 전부 다 A+로만 해가지고 전부 그렇게 해서 한 10과를 듣습니다. 전부 한국에서는 전부 다 사교육에 그걸 다 미루죠. 대학 과정을 가르치려면 그래도 그 석사 박사급 이상 원어민 학위를 이제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대원이라든지 한영외고라든지 그런 대학 그 애들이 합쳐서 대치동에서 한 2-3개 정도의 AP 학원을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월 뭐 1,000만 원, 2천만 원 과외비는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즉 뭐 GLP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유학반이라고 하죠. 한영외고, 대원외고, 뭐 대외고 여러 가지 외고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하는 수업들은 굉장히 쪽집게식이고 고액입니다. 이유는요. 미국에서도 방학 때 한국에 많이 오거든요. 그렇게 오는 이유는 한국이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 외국에 가서 사시는 한국 학부모들은 다 과외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도 굶어 죽지 않는 게 예, 그런 과외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머님들은 이제 체험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과외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성적이 잘 나온다는 거를요. 그래서 계속 과외를 하고 그러면은 그쪽 나라에 갔으면 원어민한테 배우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한국의 선생님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교육은 한국의 학부모님들한테 성에 차지 왜냐하면은 가지고 1년을 가르쳐요. 우리 한국은 한 달이면 끝나잖아요. 막 스파르타식이고 속성이고 막 한데 걔들은 인격을 존중하고 즐기면서 놀면 그래서 놀면서 가르치는 것은 스파르타식으로 주입식 암기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절대로 속도면에서 따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인 하면은 이제 막 얍 태권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격파하고 하는 거 얼마 안 걸리는데 그쪽에서 하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그래서 그 한국 쪽 사교육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한국 그 쪽에 그 뉴욕 같은 경우에는 한국 그 교육감이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뉴욕에 사교육에 있었고요. 뉴욕 그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교육이 한 2,000개 정도 학원이 한 그 정도 됩니다. 많죠.
사교육계는 거의 싹쓸이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효과가 없으면 싹쓸이가 될 택이 없지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싹쓸이가 되는 겁니다. 그 뉴욕에서 한국인이 이제 그 잡고 있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꽃시장입니다. 일어나고 부지런하고 뭐 이렇게 막 포장 이쁘게 감각적으로 싱싱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한국인의 굉장히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꽃시장을 한국계가 꽉 잡고 있고, 그리고 사교육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교육 시장에서 사교육에서 학원에 1등 전부 다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인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최근 한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바뀌었죠. 1등부터 9등까지가 중국계이고요. 예, 한 10등 정도 되면 한국인 1명 정도 들어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공부 못한다고 때리는 애가 없어요. 때리는 부모가 없어요. 애가 아니고 부모가 없어요. 성적이 이렇게 나왔니 하면서 때리는 부모가 없는데, 중국계는 아직도 학원 성적 떨어졌다고 그 종아리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쩔뚝쩔뚝 끓이면서 옵니다. 걔들은 아직도 의사, 법관 이런 것을 이제 최고로 치면서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막 그렇게, 그리고 헝그리 정신이 있습니다. 잘 산다고 해도 아직까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마 한 70년대 60년대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유학 왔는 사람 중에서도 되고, 그리고 걔들이 잘 단위가 다르죠. 예일, 제가 있었을 때 예일대학교 총학생 회장이 중국인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걔들 뭐 외국인이라고 무시하고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돈이 있으면은 굉장히, 돈이 없으면은 좀 무시하고 걔들이 그렇게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다른 주에서 굉장히 뉴욕주를 왜냐하면은 뉴욕은 사교육이 발달해가지고 애들이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사립학교도 많아요. 보딩스쿨이라고 하죠. 하고 뭐 이러면서 나와서 과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외의 특징이 뭡니까? 사교육의 선행학습하고 쪽집게 교육이거든요. 근데 한 번 배우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배우면 훨씬 쉽잖아요. 무슨 내용을 할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한번 선행학습을 해갖고 가니까 성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학원에 다니면 성적이 오른다, 성적이 잘 나온다, 이제 소문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그래 비슷한 중국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일본인들도 오고 사교육 쪽에서 좀 많이 가고 있고, 사교육이 활성화된 뉴욕이 가장 성적이 좋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교육이 미국을 많이 따라갔는데요. 오바마가 한국 교육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있는 게, 우리 왜 학교에서 나가리 되는 애 한 명만 있어도 분위기 개판되잖아요. 네, 미국은 반 이상이 중간에 그만둡니다. 고3 고등학교 때 그만두는 애들이 10%인데 고1, 고2 중학교 때까지 합치면 한 50% 이상이, 한 60%가 중간에 다 그만둬요. 근데 학교를 때려치울 정도면은 지 할 만큼 충분히 개판을 칩니다. 그 학교에, 일반적인 학교에서 유명 그 대학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죠. 유명 사립 내에서도 미국 과외는 비싸고 효과가 없습니다. 쪽집게식, 반복식 선행학습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 효과는 뭐 캐나다 쪽으로도 한국인이 많이 유학 가는 쪽 캐나다, 그 다음에 유럽 쪽 독일, 프랑스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사교육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
유럽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있었을 때 유럽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 1% 있잖아요. 1%는 다 똑같아요. 전 세계 1%의 19, 20살의 그 대학을 가는 시험은 전 세계 어디든지 다 있고 거기에 상위 1%는 다 죽기 살기로 공부합니다. 미국의 12학년들은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이 애들한테는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재산을 얼마만큼 유산을 받느냐, 사업체를 어떻게 넘겨받느냐, 중요한 받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사교육에 대하여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가 요 표가 뭔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이게 사교육과 공교육의 비중입니다. 3개입니다. 아이슬란드 보이십니까? 아이슬란드가 그 공교육이 7.2, 사교육이 0.7. 그 다음 미국이 공교육이 5.1, 사교육이 2.5. 그러니까 공교육이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덴마크가 공교육 6.9, 한 7이고 사교육이 0.3, 6.7이니까 얼마입니까? 한 20배 정도. 그 다음 한국은 공교육이 4.4, 사교육이 2.8. 한 4대3, 4대2 그 정도의 비율이 지금 한국의 비중입니다. 교육의 비중이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유럽 쪽은 전부 다 공교육이 압도적으로 일본이 3.5 대 1.2로 사교육의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사교육의 비중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사교육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교육을 하지 마라라고 가장 절실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입니다. 저는 뭐 개인 과외도 했었고 학원에서도 강의를 해봤고 학교에서도 잠시 있어 봤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 교육마다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사교육을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교육을 받지 말라는 교사들 자녀는 전부 사교육, 자기 자녀는 전부 사교육을 한다. 어느 정도 하고 있나고 하는 질문에 93%의 교사들이 사교육을 시키는 것은 공부에 방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자기 자녀는 사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학부모님들은 많이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을 소개시켜줬다. 선생님이 소개시켜주는 과외 선생님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생기부에 적어주고 왜 생기부 갑질 있잖아요. 학생부 갑질. 그런 얘기가 있죠. 선생님이 적어주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과외 선생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이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학원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교사의 90% 이상은 자기 자녀는 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반대하는데, 즉 자기 자녀는 시키고 다른 자녀는 과외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유의미한 게 있었죠. 자, 사교육을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교육은 공교육이 바뀌면, 입시가 바뀌면 가장 먼저 변합니다. 지금 80%를 수시로 뽑고 20%를 정시로 뽑으면은 사교육은 정확하게 뭡니까? 수시에 대비하고 20%는 정시에 대비하는 학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구하는 퍼센트만큼 사교육은 생겨요. 정시 학대하면은 당연히 그 업종을 바꿔요. 정시 쪽으로. 정시 쪽을 가게 되고. 이렇게 지금 있는 갈수록, 그리고 수시가 갈수록 더 어떻게 되었느냐, 사교육비는 더 증가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많이, 해마다 팍팍팍 10%나 더 증가하게 되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 다음 팩트를 또 하죠. 서울대 학생가 고소득층 자녀이다. 그러니까 2017년 12일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장학재단 14에서 2016까지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최근 3년간 서울대의 비율은 70%, 서울 소재 상위권 8개 대학,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이 중에서 1위다. 서울대가. 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소득, 그러니까 분위에서 제일 높은 10분위 중에서 가장 높은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이 70%다. 즉 돈이 있어야 서울대를 가는, 이게 되는 거죠. 돈이 있고 비싼 쪽집게 선생님을 만나고 하면은 서울대를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서울대 말고 의대는요? 서울대 말고 의대도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예. 서울대, 예. 기초수급자, 자, 의대, 서울의 주요 대학에 있는 다른 분위에 비해 10배 정도 높아요. 최고위층이, 최고 소득이 되는 애들이 의대를 간다는 말입니다. 의대는 정말 간다고요? 금수저들이 갑니다. 공정해서 갔겠습니까?
수시가 공정해서 수능 만점 맞았는데 수시에서 떨어졌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수능 만점 맞았는 학생이 실력이 모자랐겠습니까? 수능 만점 맞은 애들이 인성에 중대한 흠이 있어서 떨어졌겠습니까? 아니죠. 그들만의 뭔가가 뒤에서 하는 의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만의 아는 요걸 쓰면 합격시켜 준다는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10분위에 있는 애들의 70%가 서울대를 가고 소득 10분위에 있는 애들의 70%가 의대를 가게 되는 겁니다. 서울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육제도의 특권의 대물림에 대하여 심각성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89.8%가 심각하다. 예, 거의 90%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게 한 10% 되는데 어떤 조사를 해도 잘 모르겠다 10%는 나옵니다. 한국 교육제도가 불평등하다. 즉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아니고 돈이 있으면 서울대 의대가 가고 서울대 못 가더라. 부가 대물림 되고 사다리는 다 걷어 찾는 거더라 라고 대한민국 국민의 90%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 입시 제도의 개편이 충분한가? 51%가 불충분하다. 28%가 충분하다. 그 다음 대학의 서열화 해소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이 70, 반대가 26%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대학 서열화를 없애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대학에 얼마나 많은 대학이 있습니까? 서울하고 수도권에요. 그런데 국립대학은 정말 손으로 꼽습니다. 서울대, 시립대, 뭐 경기대 몇 개 없어요. 한 서너 개밖에 없어요. 수십 개의 전부 다 사립입니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전부 다 사립이 잡고 있습니다. 그럼 공교육을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은 전부 다 평준화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평준화하면은 국립대가 다 서울대 되는 게 아니고 서울대만 똑 떨어지고 없어지고 나머지 사립 탑을 차지하게 되면은요. 그래도 탑은 서울대가 지키고 있잖아요. 탑을 다른 대학이 차지하게 되면은 한국은 그 다음에서는 사립의 권력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의사가 사회, 학생이 좌우하는 세계, 서울대가 좌우하는 게 또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뭐 서울대 없애는 것을 평준화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없으니까요. 그럼 왜 뭐 자기 돈을 내야 되지 않느냐, 정당한 돈을 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주요 국가들의 교육 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의 비율입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공교육이요
OECD 평균이 뭔고 하면은 공교육 대 사교육의 비율이 1.1대 0.5 OECD 평균이. 즉 교육은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라고 OECD 평균 선진국들은 다 하는 거죠. 즉 잘 사는 나라에서는 그 우수한 인재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면은 본인의 손해가 이라면은 사회의 손해는 본인보다도 사회가 손해다. 걔를 조금 돈 공부하는 거 비용 돈을 재면은 그 돈 10배 뽑을 수 있는데 그 돈 없어갖고 걔가 대학 못 가면은 우리 사회의 손해다. 공부 잘하고 똘똘한 애들은 정에서 돈을 대어서 돈 때문에 대학을 못 가게 하는 것은 국가적 손해라는 국민들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전부 세금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교육이 있습니다. 사교육도 왜냐하면 공교육만 놔두면 좀 부패해요. 너무 한다는 거죠. 사교육도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경쟁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교육이 비싸지만은 우리는 책으로 모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본교육 대 사교육이 한 2대1 정도의 비율이 되어줍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0.7대 1대 2.7배 정도의 한국은 공교육과 정부 부담과 민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다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거의 한 75%는 개인이 부담하고 정부에서 부담을 하는 것은 얼마 한 25%가 부담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대부분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 일본, 러시아, 영국 중에서 대부분의 나라는 다 뭡니까? 공교육에 교육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부의 지원이 많다는 겁니다. 요 예외 여기 많은 데 있죠. 그죠? 일본 0.5대 2, 2배 정도. 우리는 한 3배 정도 많은데 일본은 사교육의 비용이 한 뭡니까? 사교육이라고 보기는 없습니다. 사립대학까지 포함을 했는 거기. 사립대학, 사립의 비중이 2배가 높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굉장히 유사한 형태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국은 민간에서 부담하는 교육이 공교육의 3배이다. 특히 우수대학, 수도권 대학은 전부 사교육이 장악을 하고 있다. 고려대, 한양대 전부 다 사교육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공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이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할 수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여기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서울대를 없애면 어떻게 된다? 예, 공교육은 망하는 겁니다. 예, 서울대 하향 평준화돼서 전부 다 지방국립대, 서울국립대 뭐 이렇게 해서 다 평준화되면 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방법은 공교육을 인원을 더 늘리고 서울 아니면 뭐 지방이라든지 인수를 하건 그렇게 늘리면서 전부 공짜로 시립에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전부 공짜로 교육이 똘똘한 애들은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사립하고 격차를 비슷하게 점점점 사립이 학생이 줄고 어차피 인구는
73.6%, 성균관대 72.0%, 이화여대 71.2%, 연세대 70.1%, 고려대 69.5%, 서강대 69.3%, 한양대 65.2%, 중앙대 60%. 상위 10%에 속하는 학생들의 고소득층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정시는 사교육 비용을 엄청나게 높였고 불평등을 굉장히 시켰다는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어느 정도 가겠습니까? 한국은 OECD 중에서 가장 대학을 많이 가는 곳입니다. 한국은 63%. 얼마 전까지는 대학 진학이 인문계는 90%가 넘었었죠. 근데 이제 대학 가봤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안 가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한국, 캐나다, 영국하고 미국하고 일본, 독일 되어도 30%, 이탈리아 24%. 왜 정부에서 돈을 다 주는데 30%, 28%만 대학을 갈까요? 우리나라는 공짜 같으면 다 갈 것 같지 않아요? 사회가 이런 사회로 바뀌었는 거예요. 선진국은. 그러니까 대학 4년 동안 뼈 빠지게 공부를 해갖고 딱 졸업을 하면은요,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4년간 실무 경험을 쌓는 애보다 월급이 더 작아요. 이게 졸업하면은 월급이 인데요, 초봉이. 그 다음 고등학교 졸업해서 4년이 딱 지나면 월급이 3,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3,400만 원에서 그 다음 계속 유지되죠. 400, 500 정도 유지되는 게 이제 특징인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돈을 또 벌어가지고 이렇게 안정을 하는 게 더 낫지, 공부를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게 전체적으로 성진해서는 또 많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펜 돌리는 사람이, 공무원이 그렇게까지 많을 필요가 있나? 사람들이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나는 대학 가는 것보다는 취직하고 일을 배워서 4년간 경력을 쌓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왜냐 그러면은 하는 것도 때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때 이제 실무와 함께 일을 배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때부터 일을 배워 놓으면은 굉장히 빨리 배워집니다. 28%밖에 안 가는 거예요. 공짜인데도. 왜? 그렇게 하는 게 더 이익이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대학 졸업 안 하면은 어디도 취직이 안 돼. 다 졸업했으면 같은 값이면 졸업했는 사람 쓰는 거죠. 하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사용자 생각이 다르죠. 대학 졸업 하나 안 하나 뭐 똑같으면은 젊은 겠다. 말 잘 듣는 겠다. 근데 말 잘 듣는 애를 쓰면서 한국은 아직까지죠. 너 고졸이잖아. 그러니까 월급 깎아. 월급을 깎지 않으면은 이제 그렇게 대학 진학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게 점점점 줄고 난 다음 대학 졸업했자 뭐 취직 안 되잖아요. 요즘 뭐 서울대도 뭐 대학원 가는 애들 빼버리면 반도의 졸업 취직이 안 된다고 하죠. 취직 안 되니까 그렇게 뭐 명문대에 목을 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교육비의 민간 부담률. 한국 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이요. 유치원은 한국 57.4. 유치원은 지원을 별로 안 해줍니다만은 한 40% 지원합니다. 초중고 23.8. 초중고는 전부 다 국가에서 그래도 다 지원한다는 거죠. 대학은 73%.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다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OECD 평균은요. 유치원은 18.3,
왜 민간 부담률이 되는 거죠. 그런 민간 부담률을 우리 이제 일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OECD입니다.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해요. 내가 병원에 보내야 되겠다. 이러면 어쩔 수 없어. 돈 내고 한대. 그건 안 된다고. 그건 전부 다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러니까 세금은 항상 모자라요. 항상 돈은 모자라죠. 그러면 세금에 대하여 뭐고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을 먼저 쓰느냐, 어느 것을 외국에서는 교육을 굉장히 우선순위에 높이에 두고 세금의 상당 부분을 교육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비 부담의 8.8%라는 말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공짜로 갈 수 있는데 지가 더 비싼 영어 유치원 가겠다, 이런 사람들만 해당되고 대부분은 다 대학까지 공짜다. 한국은 민간에 국가 지원이 거의 없다.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린다. 외국은, 선진국들은 우선순위에서 교육에 비해 세금을 똑같은 데 쓰더라도 항상 세금은 모자라는 범위니까 교육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OECD 주요국의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 한국은 3.1%. 이렇게 개인이 300만 원 내면은 정부에서 100만 원 하고, 뭐 이 정도다. 이면 30만 원 내면 10만 원 부담하고, 2.6, 미국 2.1, 주 멕시코 1.2 이렇게 됩니다. 공교육에 되면 주요 공교육비 부담 비율, 즉 초중고가 뭡니까? 의무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은 민간 부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도표는 계속해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도표는 계속해서 나와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고교 학력 미달이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인데, 노무현 정부 때 학력 미달이 높고요, 문재인 정부 때 학력 미달이 높죠. 즉 진보 쪽에서 그 집권했을 때 학력 미달이 높다는 말입니다. 학력 격차가 심해진다는 말이죠. 즉 하면 전부 다 뭡니까? 하향 평준하고, 하향 평준화 시켜도 과외할 놈은 다 하고 사교육 받을 놈은 다 하기 때문에 하향 평준이 뭐니 이렇게 하면은 일반 성적은 뚝 떨어지고 상위권 애들은 더 날라다닌다. 고교 학력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고교 말고 들어가면은 들어가면 이민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다자녀 다문화 가정 같은 데서는 학력 미달이, 집에서 아무래도 한국만큼 챙겨주지 않으니까 학력 미달이라든지 그런 데 대하여 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다국 이민 가정, 다자녀이고 이민 가정에 대하여 유치원의 지원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학력 미달이라든지 많이 국가의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구 변화가, 한국인이 적고 이제 일할 사람이 없으니 에서 그 인력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애 놓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교육에 대한 게 들어갔는데, 이제 중고 넘어가서 그 애들이 이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외국 인력이 많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돈 때문에 왔는 거기 때문에 핵심을 받아보고 전쟁 나면은 전세가 유리합니다. 저쪽이 이기겠다 싶으면 우리 편 소대장 쏴 죽이고 갈 수도 있고요. 도망갈 수도 있고요. 열심히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는 거죠. 국민의 10%가 곧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미국 이렇게 그게 뭐 브라우니 제도인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봤는데 영어를 좀 할 줄 알면은 영어로 대화가 이제 능통하게 되고 읽고 쓰기를 할 수가 있으면은 영주권을 주는 거죠. 군대에 갔다 오면은 시민권을 준다. 그럼 한 명 시민권 내면은 엄마 아빠 막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다 그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엄마 아빠 뭐 전부 다 불러서 영주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되어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젊은 친구들은 우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권을 주어서 이쪽에서 정착하도록 군대에서 충성해서 일 잘하고 잘하면은 주는 것도 월급을 주고 군대에서 모병을 하는 것도 시민권을 주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아니면은 뭐 실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지원율은 좀 낮아지고 있다는 추세인데 저는 한국 일단 젊은 친구들이니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군대 징 쪽에 많은 그런 다국적 자녀들에 대한 학력 미달이 신경을 써야 되고 군대라든지 시민권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얘기가 나와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얘기를 했을 때 항상 나오는 한국 공교육 교사의 우수성이 항상 나옵니다. 한국 공교육 교사가 우수하고 한국 교육 시스템이 우수하기 때문에 믿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그게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게요. 공무원 정년보다 한참 60세보다 5년이나 더 하잖아요. 정도 높고 월급도 높고 그러면서 철밥통이 안정적이면서 평가도 받지 않아. 평가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이 좋은 직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되고 한번 들어가게 됐으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주 우수한 선생님이 맞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딱히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 잘리니까. 근데 이제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평가를 받습니다.
중간고사 치고 성적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10명 중에서 예 6명이 성적 오르고 4명 거기서 살아남은 선생님들은 대치동 선생님들은 경쟁력이 있겠죠. 재밌게 가르칩니다. 성적을 못 올리면 재미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재미없으면 재미가 없고 성적도 안 됩니다. 성적을 확실하게 올리든지 있든지 재미 이러면 이제 학원이 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그 학교 선생님은 딱히 재미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잘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학생을 4% 잘라서 1등급 주고 11% 잘라서 2등급 주고 22% 잘라서 3등급 뭐 33% 잘라서 4등급 55% 잘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자기 그냥 등급만 주고 기분 나쁘면 뭐 수행평가 점수 좀 깎아버리면 되고 뭐 좋으면 점수 좀 올리면 그거 갖고 잘리지 않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누구 부럽지 않게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가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 다음이 일본인데 예, 일본이 1.56 평균 급여보다 1.56배 높은 겁니다. 호주 1.3 네덜란드 뭐 OECD 평균 1.28인데 미국 그 정도 됩니다. 평균 월급보다 좀 못해요. 교사 월급이. 유명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다고 해서 잘리려고 하면 학부모하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선 선생님 잘 가르치는데 왜 자르려고 하느냐. 나이 많으면 무조건 잘라버립니다. 평점이 아주 높으면 몰라도 교육감이나 이런 거 되지 않으면은 그 퇴출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실적이 안 좋으면 이제 경고 주고 그다음 퇴출시킵니다. 10%만 잘라버리면은 한국의 그 우수한 교사들이 사교육하고 경쟁에서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면서 교육 쪽 강화를 해야 된다. 소비자 쪽에 강화를 하지 않고 윗선 아부만 잘하면은 평생 간다. 이렇게 되니까 계속 이제 수준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노력은 시스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시스템은 어떤 건가 하면은 돈 때문에 다니지 생각 같아서는 이거 때리는 교사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다 열심히 해보자. 고등학교 가서는 열심히 해보자. 2학년 되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수시로 가게 되면은 1학년 때 1등급 했던 애가 2학년 때도 1등급, 3학년 때도 1등급 해갖고 1.0이 되어야만이 스카이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1등급인, 그러니까 1등급인 애한테 수시도 몰아주고 학교 경시대회도 몰아주고 계속 몰아줘가지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 놔두고 이제 스카이냐 서울대 몇 명 보내느냐가 이제 학교의 순위를 결정하고 하니까요. 성진을 결정하고 학교의 순위를 결정하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있는 애한테 계속 몰아줘야 되는 거지. 걔들 위해서 조용한 반도 마련해줘야 되고, 걔들 위해 계속 1.0, 1.1 이걸 유지해가지고 수시로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안 되는. 그럼 계속해서 이제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고 뭐 마음의 양식도 주고 뭐 별거 다 걔한테 다 주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수능으로 갔었잖아요. 학력고사 세대니까. 그때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약간 모자라는 애 이런 취급을 했었어요. 공부가 뭐 잘하냐, 뭐 운동도 못하고 뭐 노래도 못하고 뭐 이렇게. 요즘은 수시로 다 몰아줘. 그러니까 수시를 얘가 잘하는 걸 중심으로 계속 경시대회를 만들어요. 우리 학교 전교생이 그림을 잘 그려. 계속 대회만 계속해서 여는 거예요. 한 번은 수채화, 한 번은 동양화, 한 번은 서양화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디자인 이렇게 계속해서 뭐 내어가지고 걔만 상 거지.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노래를 잘 불러. 음악만 계속해. 글을 살서 글짓기만 계속해. 수학 잘해. 수학만. 과학 잘해. 과학만 계속해서 해가지고 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전교 1등이 다 잘해요. 팔방미인이야. 인간이 그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나요? 몇 년 사이에. 옛날에는 공부만 잘했었고 약간 모자라는 학생이었는데 수시로 바뀌고 나니까 만능이 됐네. 그게 진짜 바뀌었느냐? 아니죠. 몰아준 거죠. 왜? 그래야지 학교 등수가 올라가니까요. 1.0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등은 그렇다 쳐. 이제 10등부터 뭐 때문에? 가장 능력 있는 정권이 뭔지 아십니까? 힘들어도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 뭐 대통령 이럴 때 잘 살아 뭐 새마을 운동, 얘는 나보다 더 잘 살 것이다.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냄새나는 화장실을 갔었는데 집안에 막 물 쫙 내려온 수색식 변기가 있고 탄 벽이 있고 예 싱크대가 있고 그런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고 우리가 더 잘 샀더니만 집값이 막 뛰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줄 때, 88 올림픽 시대.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때는 견뎌낸다고요. 학생들도 수능이 있으면은 수능 시험 칠 때까지 1, 2, 3학년이 그렇게 개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수능 시험이 있으면은 수능 한 번만 잘 보면은 다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역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수능 뭐 잘하는 애들은요 만점 없었어요. 막 70점, 80점 이렇게 나왔어요 수학이. 그래도 뭐 1등 하고 문제가 어려웠다고 보는 것도 있고 애들이 이제 좀 늘었다고 보는 것도 있는데 원래 70점, 60점 만드는 거 가능하죠. 40%를 30분 정도 수준 문제로 내면 되잖아요. 2%, 3%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뭐 0.3% 나왔고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맞는 애들이 인구 비례에 대해서 나와요. 강북에 있건 강남에 있건 부산에 있건 광주에 있건 인구수의 비례에서 정확하게 나와요. 21번 30번을 맞는 애들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처음 보는 문제를 보고 돈으로 열심히 했는 애들이 창의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아니거든요. 인재가 공정 배치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재 선발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뭐 15분 이제 1번 사이에 누구 줘서 아가 있습니다. 쓴피님 예 반갑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나라 퇴보하는 나라죠. 자 일단 한국 교사 월급 최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뭐 그 고등학생 33% 전체의 한 50, 예, 학교를 떠난다.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떠나고 미국은 선발에 그
가격만 더 올립니다.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한국의 교육, 한국은 뭐 일본이라든지 유태